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의 맛 최보윤입니다. 한 주간 경제 핫 이슈의 흐름을 살펴보는 주간 경제 이야기에서는 부동산부터 금융, 일자리 이슈까지 각종 생활 경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 화제인에서는 커피 자루와 호텔 린넨을 업사이클링해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브랜드 하이사이클의 김미경 대표를 만나보겠습니다. 이어서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1년을 다룬 뮤지컬 영화 영웅을 이번 주 스타 엔터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경제의 맛 지금 시작합니다. 미용 의료기기 회사들이 환자들에게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소모품 매출 비중을 높이면서 실적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한번 판매하면 끝인 의료기기 제품과 달리 소모품 매출은 기기가 팔린 후에도 지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업체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마진율도 70에서 80%대로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피부 미용 시장은 연말이 포함된 4분기가 성수기여서 소모품 매출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미용 의료기기 시장은 세계 2위 규모인 중국이 봉쇄를 완화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실외 마스크 해제가 논의되고 있어 그 성장성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증권가에서도 미용 의료기기 회사들이 소모품 사이클에 연속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내 택배기업 1위 업체가 내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기업 고객에 대한 가격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택배의 무게, 크기 등에 따라 평균 122원을 인상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요. 다른 회사들은 아직까지 가격 인상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업계 1위의 행보를 따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대면 거래가 활발해지며 국내 택배 시장 내 물동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올해 들어 나타난 가파른 물가 인상과 최저임금 인상 등 비용 상승 요인이 커지면서 택배업계의 가격 인상은 정해진 수순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택배업계의 가격 인상은 택배사와 계약된 온라인 플랫폼에겐 또 다른 비용 압박으로 작용하는데요. 온라인 쇼핑몰 업계가 그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경우 가정에서 지불해야 할 배송비는 3,000원의 벽이 깨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이사이클 대표 김미경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업사이클 전문 기업이고요. 사회적 기업이기도 합니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최근 버려지는 커피 쓰레기를 활용해 업사이클링 제품을 출시하며 주목받는 사회적 기업이 있다. 원두를 포장했던 커피 자루로 패션과 생활 인테리어 제품을 만드는 하이사이클. 이들은 아직 폐기되기엔 아까운 물건에 환경의 가치를 담아 상생을 위한 제품으로 재탄생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 주 화제인에서는 환경 제품 판매와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환경과 공존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하이사이클의 김미경 대표를 만나 이야기 나눠본다. 네, 하이사이클은 업사이클 전문 기업으로 2013년에 창업을 했습니다. 저희가 창업할 당시에 사실 그때는 업사이클이라는 용어나 그런 인식이 굉장히 거의 없을 때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 세계적 흐름 속에서는 그런 환경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그래서 2013년도 트렌드 용어 중에 사실은 하이사이클이라는 용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업사이클이 소개된 이후에 그런 가치를 높이는 그런 재활용에서 어떤 소재의 개성적인 특징을 더 살리는 그리고 개성적 특징과 스토리를
더 알리는 그런 의미가 하이사이클이라는 용어에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저희가 하려는 활동, 그리고 제가 업사이클에 굉장히 매력을 느꼈었던 그 지점과 너무 잘 맞아 떨어져서 바로 저희가 이렇게 도메인 등록하고 하이사이클을 회사 이름으로 정해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이사이클의 제품은 크게 커피 자루를 활용한 업사이클 제품 브랜드 다듬이와 그리고 호텔 린넨을 사용한 업사이클 브랜드 마음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커피 자루를 저희가 오랫동안 이제 꾸준히 업사이클을 해오면서 커피 자루 소재 원단 브랜드 주트리를 또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사이클 소재를 가지고 저희가 패션 인테리어 소품들을 만들고 있고요. 특히 커피 자루는 황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생분해되는 그런 천연 소재의 특징을 살려서 제로 웨이스트 상품으로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제품을 이렇게 디자인하고 개발은 했지만 이 공정을 해줄 공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역의 시니어클럽 어르신들께 이 과정을 설명드리고 함께 이제 교육을 하고 하면서 함께 제품을 만들어 갔는데 이 커피자루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세척도 해야 되고 또 풀을 먹이는 그리고 다림질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손이 굉장히 많이 가는 작업이 있는데 이 과정을 어르신들께서 굉장히 정성스럽게 해주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그 옛날 우리 다듬이질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에서 이제 브랜드 이름을 떠올리게 됐어요. 어르신들이 정성스럽게 소재를 원단을 이렇게 다림질부터 하는 그런 모습을 떠올려서 다듬이라는 브랜드 이름을 짓게 되었고 그 과정이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수고로운 제품이지만 그래서 더 가치가 묻어나고 그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어떤 다양한 패턴들의 업사이클 제품을 만들 때 그렇게 하나씩 손이 많이 가는 과정이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제품들을 꾸준히 시니어 클럽과 함께 지금까지도 거의 10년이 다 돼가거든요.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업사이클 할 수 있는 소재들은 굉장히 많이 있고 저희도 실제로 굉장히 다양한 소재들을 지금도 활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교육이나 캠페인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소재를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교육에서는 여러 가지 소재들을 테스트로 적용을 하고 캠페인으로도 하지만 제품에서는 그 소재가 지속적으로 꾸준히 공급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또 많이 이렇게 환경적인 문제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커피자루 같은 그런 일반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을 좀 알리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너무나도 일단 매력적인 소재, 보기에도 예쁘잖아요. 그리고 그런 생분해가 되는 자연 천연 소재라는 부분이 그런 장점들이 많이 좀 저한테는 다가와서 진짜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지만 이 소재를 꾸준히 더 연구 개발해서 다양한 제품으로 풀어나가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커피자루를 활용하는 업사이클 시스템. 네. 사업을 저도 이 하이사이클로 처음 하다 보니까 매년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들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다른 많은 분들이 어려우셨겠지만 코로나 시기에 저희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커피자루를 가지고 업사이클 제품을 만들 때 일반 공장에서는 할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니어 클럽 어르신들께 저희가 생산 교육을 하고 지금까지 업사이클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그때 코로나가 막 확산되면서 그런 고위험군들이 계신 시니어 클럽 자활센터 저희와 함께하던 멤버들 작업장이 아예 문을 닫았었습니다.
계속 문을 닫았었고, 근데 저희가 이미 주문 들어온 거 납품해야 되는 것들은 맞춰야 되는데 생산할 곳이 없고, 그래서 소재를 저희가 원래도 이제 직접 가공도 했었지만 그때 어떠한 좀 다른 곳에서도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업사이클 소재 브랜드, 이 주틀이라는 커피자루 업사이클 소재 브랜드도 만들게 되었고, 저희가 이렇게 원단을 가공해서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이 제품을, 커피자루 업사이클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들을 정말 많이 발품을 하면서 찾았어요. 네. 근데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막 협의하고 협조를 구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어렵게 하지만 그런 것들이 전화위복의 기회가 돼서 지금은 오히려 더 많은 생산량을 확보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소재 브랜드도 생긴 또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네, 일단 업사이클이 다른 이제 좀 비슷하게 이렇게 좀 혼돈하시는 부분에서 그 정크 아트, 그리고 또 미니멀리즘, 이렇게 이런 부분이랑 헷갈려 하시는, 좀 혼돈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으세요. 근데 그게 좀 비슷하게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지점이 있다면 이 목적이 환경적인 부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정크 아트는 이런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한번 쓰여지기 위해서 재료들을 사고 이후에 폐기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미니멀리즘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깨끗하고 깔끔한 어떤 그런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처음에 다 버리고 시작을 해요. 근데 그러면 그것들은 사실 환경적이지 않거든요. 이게 폐기되고 우리 눈앞에서는 사라지고 깨끗한 것 같지만 어느 한 곳에, 지구의 어느 곳에 이게 쌓여 있거나 소각이 되더라도 우리 미세먼지로 다 떠다니는 어떤 그런 환경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왜곡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게 해야겠다라는 것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지점에서 사실 여러 가지 이제 환경적인 활동을 하고자 하지만 그런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 그린워싱으로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굉장히 좀 주의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지속하는 게 사실 수익성 측면이나 효율성 부분에서 이제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맞춰 나가면서 할 수 있는 지점들을 맞춰야 하고, 그런 부분에서 그 목적이 전도되는 상황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써보고 활용을 해봐야 된다라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업사이클 제품이 기존의 제품들 보면은 사실 이제 패션 제품에 좀 많이 편중이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업사이클 제조 과정상 손이 많이 가고, 그리고 패션 제품의 특성상 이렇게 고가의 제품으로 형성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게 이제 시도를 해보고 싶지만 선뜻 시도가 하기 어려운 허들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패션 제품뿐만이 아니라 그런 생활 속에서 많이 좀 쓰이는 그런 인테리어 혹은 생활 소품으로 좀 더 개발을 하고자 이제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격도 사실 저희도 업사이클 이 황마를 가공하는 과정,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인건비가 많이 드는 부분이지만 그 가격의 허들을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소비자가, 시장가를 맞출 수 있는 소비자가를 굉장히 많이 다른 업사이클 브랜드에 비해 많이 고민하고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라는 거. 네, 그 부분이 좀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소재를 가지고 제품을 직접 만들고 하면서 이제 사업 공간이
그 변화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서울에서는 서울 새활용 플라자에 입주해서 이렇게 제품 샘플 작업이나 이런 것들은 또 하기도 했었는데, 사실 올해 7월에 그 서울 새활용 플라자는 이제 졸업을 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본사는 원래 영등포에 계속 있었지만 그런 작업 생산 환경에서 좀 더 넓은 공간과 더 다양한 실험을 좀 해봤으면 해서 저희가 충남 부여에 업사이클 그 랩을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계속하고 하다가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인 활동들은 시작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이제 지역에서는 환경적인 이렇게 부분에서 자연 환경이 또 너무 좋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의식이 그렇게 있지 않은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서울에서 교육 캠페인을 또 많이 하고 하는데 지역에서도 이거를 확산시켜야겠다. 이런 목표와 생각이 이제 좀 생겨서, 그리고 이제 그 부여에서 저희가 그런 업사이클 소재들을 가지고 좀 더 다양한 제품군과 활용, 그리고 소재도 더 안정적으로,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이 커피자루 업사이클 제품을 만나보고 또 활용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공간들을 지금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그런 활동을 지역에서의 활동으로 넓혀가는 거, 그런 부분이 지금 장단기적인 계획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뭐 그런 코로나와 어떤 그런 세계적인 흐름 안에서 해외 시장의 상황도 좀 고려는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후대에 남길 지질 환경과 환경 속에는 이런 플라스틱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좀 고민하고 우리가 남길 문화유산 좀 더 의미 있고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그런 하이사이클과 여러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